안녕하세요. 헬스데이터 A 플러스 장예원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됐습니다. 휴가의 필수, 바로 맛집 탐방인데요. 맛집에서 음식을 포장해 숙소에 가서 편하게 먹어야지 생각한다면 30도 이상의 날씨에선 2시간 안에 대장균이 100만 마리까지 증식해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식중독을 일으킨 주요 원인 식품으로 육류나 해산물이 아닌 채소류가 가장 많았다고 하니 채소류는 꼼꼼하게 세척하시고 조리된 음식은 가급적 빨리 드시길 권합니다. 자, 그럼 헬스데이터 A 플러스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분석해 다양한 질환을 알아보는 방송 헬스데이터 A 플러스. 오늘 살펴볼 첫 번째 질환은 폐혈증입니다. 여름철 어패류를 날로 먹거나 바닷물에서 놀다 상처가 나면 비브리오 폐혈증에 걸릴 수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폐혈증 환자를 풀이하면 피가 썩는 병이란 무서운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치사율이 무려 20에서 35%에 달한다는 폐혈증에 대해서 감염내과 전문의 선생님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통계청의 사망 원인 분석에 따르면 폐혈증 2022년 국내 사망 원인 11위일 만큼 위험한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질병인지 좀 알려주세요. 폐혈증은 박테리아, 바이러스, 진균 등의 미생물에 감염된 후에 신체의 반응 조절 장애로 발생하는 생명을 위협하는 장기 부전 상태를 말합니다. 감염 부위는 신체의 모든 장기가 가능하고 폐렴과 같은 호흡기계 감염이 가장 흔한 감염 원인이고 다음으로는 담간염, 복막염 등의 복강내 감염, 그리고 신우신염과 같은 비뇨기계 감염도 그 다음으로 흔한 원인입니다. 2022년 폐혈증 진료 인원을 나이대별로 분석해보면 60대가 넘어서면서 환자 수가 크게 늘어 80세 이상 고령에서 급증합니다. 또 10대 미만 환자 수도 40대에서 50대보다 많은데요. 이유가 뭘까요? 아까 신체의 반응 조절 장애로 폐혈증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신체 반응은 결국 면역 체계가 주로 관여하게 되고 10대 미만 혹은 60대 이상의 고령에서는 면역이 미성숙하거나 기저질환 등으로 취약해져 있기 때문에 폐혈증의 위험한 연령대가 되겠습니다. 폐혈증의 초기 증상, 자칫 잘못하면 감기로 오인할 수 있다고요? 어떤 신체 부위의 감염이 원인이 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증상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폐렴이라면 발열과 기침, 복강내 감염이라면 복통과 배변 습관 변화 등이 초기 증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감염이 폐혈증으로 진행할 경우에 조기 진단을 위한 기준이 있습니다. 의식이 저하되거나 수축기 혈압이 100 이하의 쇼크, 그리고 분당 호흡수 22회 이상의 비노흡, 이 중에 2개 이상을 만족하면 폐혈증을 강하게 의심할 수가 있고 즉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폐혈증 진단을 위해선 어떤 검사가 진행되나요? 그리고 또 치료는요? 폐혈증에서 가장 중요한 치료는 원인 감염에 대한 적절한 항생제와 수액요법입니다. 호흡부전이나 쇼크가 동반되는 경우에는 경과에 따라서 중환자실에 입실해서 빨리 치료해야 합니다. 이러한 치료는 폐혈증 진단 후에 빨리 적용될수록 사망의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빠른 진단과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폐혈증 중에서도 여름에 특히 조심해야 될 비브리오 폐혈증이란 무엇인가요? 비브리오 폐혈증은 비브리오 분리피쿠스라는 세균의 감염에 의한 것으로 국내에서는 최근 5년간 280명 정도가 발생해서 100명 정도가 사망한 매우 위험한 질환입니다. 이 세균은 바닷물의 온도가 따뜻할 때 증식하기 때문에 특히 여름에 해산물을 날 것으로 먹거나 상처가 난 피부에 오염된 바닷물이 접촉해서 감염됩니다. 따라서 예방을 위해서는 폐류의 보관과 조리 시에 위생에 주의해야 하고 피부에 상처가 있거나 고위험군으로 알려진 만성 간질환, 당뇨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바닷물의 직접 접촉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선생님, 폐혈증 예방을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요? 아무래도 모든 감염 질환은 폐혈증으로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당뇨나 만성 호흡기 질환, 심장, 신장, 간 질환 같은 만성 질환자들은 기저질환 관리를 하면서 질병관리청에서 각 질환에 권고하는 예방접종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의식저하, 쇼크, 비노흡, 이 의심되는 소견을 보이면 즉시 병원에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분석해 다양한 질환을 알아보는 방송 헬스데이터 A+. 두 번째 살펴볼 질환은 무좀입니다. 2022년 무좀 월별 진료 인원을 분석하면 7월에 약 11만 3천 명으로 환자 수가 가장 많고 8월에도 10만 명이 넘었는데요. 여름에 무좀 환자가 증가하는 이유는 온도 25도에서 30도, 습도 70% 정도에서 무좀균의 활동이 활발해져서 무좀을 급격하게 악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무좀은 발가락 사이 피부가 짓무르고 갈라지며 각질이 벗겨집니다. 가려움증 없이 발바닥 각질이 두꺼워져 고운 가루처럼 떨어지는 경우도 무좀일 수 있습니다. 무좀 환자에게서 떨어진 각질에는 무좀균이 있기 때문에 수영장이나 대중목욕탕에서 쉽게 전염될 수 있습니다. 무좀 치료를 위해서는 항진균제를 발라주셔야 되고요. 예방을 위해선 하루 1회 이상, 땀이 많으면 더 자주 씻고 발가락 사이까지 잘 말려주세요. 신발은 발가락이 나오는 샌들이나 통풍이 잘 되고 앞볼이 넓은 신발이 좋다고 하니까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여름 우울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여름 우울증은 계절성 우울증으로 고온다습한 날씨에 생체 리듬이 변하고 수면 장애와 피로감을 유발해 식욕 저하, 불면증, 불안감 등이 두드러지고 자살 충동이 증가해 방치하면 위험합니다. 혹시 우울증이나 불안으로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면 7월부터 시작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은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전문적인 심리 상담 서비스를 1:1 대면으로 회당 최소 50분 이상 총 8회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는데요. 힘든 마음, 만성 정신질환으로 악화하지 않게 국민의 마음 건강을 돌보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원 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위클래스,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 불안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국가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이 확인된 경우, 자립준비청년이나 보호연장아동,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경우입니다. 지원 신청은 구비 서류를 갖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시고요. 서비스 제공기관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정부 지원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70에서 100%까지 지원이 되는데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연장아동은 100% 지원됩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좀 더 자세한 상담을 받고 싶으시다면 보건복지콜센터 129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문적인 심리 상담을 통해 마음 건강 잘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헬스데이터 A+, 전 다음 달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건강하세요. 즐겨봐, 너의 세상. 플레이 더 넥스트 채널 A.